외교부 장관께서는 하인리 법칙 잘 아시죠? 하인리 법칙. 그러니까 그 큰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300여 건 정도의 어떤 관련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29건 정도의 거기와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관세 다시 또 이렇게 재인상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나 그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반성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증상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합의가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는 그 사실 외교관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궤변 중에 그런 궤변은 사실 없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되면 당연히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도 발표하는 게 그게 제대로 잘 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협상이 잘 됐으면 기자회견 하는 것이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것이 뭐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건커녕이고 오히려 통상적인 그 회담 직후에 대통령 배웅까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벌써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이 완전히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일종의 조그만 증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작은 사건이라고 하면 뭐 가장 가까이로는 2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 장관님 수신인이고 외교부 장관님도 참고인으로 돼서 이제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2주 후에 관세 재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작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관님께 그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입장이라든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아직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국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의원님께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외교 쪽에서는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맣게 들려오는 북소리를 캐치를 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배웅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여러모로 매우 잘 됐고 이때 왜 조인트 팩트 시트가 합의되고 발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합의가 못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그 난관을 극복하고 경주 에이펙 그 정상회담 계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후에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네. 죄송합니다만 그 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한은 하인리 법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이의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그 의사 결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은 그럼 무엇인가?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잘 설명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몇 가지 제가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여쭙고 싶은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재인상이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불이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에이펙 때 팩트시트에 기반을 했던 우리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미 투자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위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소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인데요.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버려뒀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미국 관세 재인상이 철회가 된다는 것을 그 협상에서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지난번에 2주 전에 받으셨던 그 박의부 장관이 받는 소환 참고인으로 외교부 장관이 포함된 그 소환, 거기에 혹시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지 또는 선결 조건이 담겨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미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의원님의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사안의 핵심을 뚫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비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됐건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내부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내라는 거 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에 앞서